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세월의 흔적을 피할 수 없다. 젊은 시절의 힘과 활력이 점차 사라지고 육체의 능력이 감소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약해진 존재로 인식한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서 주름을 발견하고 예전보다 오래 걷지 못하는 몸을 느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노년을 쇠퇴와 불행의 시기로 단정짓는다. 그러나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노년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노년이 본질적으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노년은 단순히 젊음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완성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이다. 노년이 불행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육체의 힘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 때문이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불평과 한탄 속에 살아가며 젊음을 잃었다는 사실에 집착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 젊은 시절에 추구하던 욕망과 경쟁에서 벗어나 더 순수한 기쁨과 고요한 만족을 찾아낸다. 결국 노년의 불행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허상일 뿐이다. 무지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배움을 멈추고 과거의 경험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지식을 거부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며 정신을 젊게 유지한다. 학문과 독서, 대화와 사색은 정신을 단련하게 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삶은 정체되고 그때부터 늙음은 비로소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젊은 시절부터 덕을 쌓고 성실히 살아온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평온하다. 그는 주변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여생을 보낸다. 그러나 탐욕과 이기심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노년에 들어서 고립과 외로움 속에 갇힌다. 결국 노년의 평온함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에서 비롯된다. 노년은 쓸모없음의 시기가 아니라 경험과 지혜가 완성되는 시기다. 젊은 세대에게 삶의 교훈을 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육체의 힘이 줄어들어도 정신의 힘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젊은 시절의 몸으로 세상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정신으로 세상을 통찰할 때다. 노년의 중요한 역할은 지혜를 나누는 것이다. 수십 년의 경험은 젊은이들에게 무엇보다 귀중한 자산이다. 다만 그것을 훈계로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할 때 힘을 갖는다. 또한 노년은 관계를 새롭게 다듬는 시기다. 젊을 때는 생계와 의무로 인해 사람들과 얽혔지만 노년에는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매여 있었지만 노년에 이르면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자유가 된다. 노년은 또한 사회에 기여할 기회의 시기다. 후배에게 조언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흔적을 사회에 돌려주는 일이다. 나이 듦은 손을 놓는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결실을 나눌 새로운 출발이다. 노년의 즐거움은 감각적 쾌락에 국한되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는 맛과 여행과 활력이 기쁨을 주었다면 노년의 즐거움은 독서와 사색 예술과 음악 자연과의 교감에서 더 깊은 만족으로 다가온다. 또한 노년에는 물질적 이익보다 도덕적 기쁨이 더욱 중요해진다. 손자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일은 그 자체로 큰 만족이 된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누리지 못했던 우정도 노년에는 소중한 보물이 된다. 함께 인생을 나누는 법과 대화하는 시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공유하는 순간이다. 새로운 배움과 도전 역시 노년을 활기차게 만든다. 언어나 악기,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일은 나이를 넘어선 기쁨을 준다.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한 노년은 쇠퇴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부정하기보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할 때 노년은 평온과 감사의 시간이 된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수용할 때 인간은 오히려 더 자유롭다. 나무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지는 순환처럼 인간의 삶도 흐름을 따른다. 죽음 또한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다. 키케로는 죽음을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했다. 죽음은 고통의 끝이자 평화의 시작이다.
삶을 충실히 살아온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움보다 평온을 느낀다. 죽음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년은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숙과 완성의 시간으로 다가온다. 삶은 결국 태도의 문제다. 노년은 쇠퇴와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성숙과 완성의 시기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은 삶을 살고 덕을 쌓으며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사회와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간다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인생이 완성으로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여정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린 듯 느낄 수 있지만 실상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노년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 체득한 통찰이며 이는 젊은 세대에게도 큰 자산이 된다. 젊은이는 속도와 변화를 추구하지만 노인은 깊이와 성찰을 전한다. 두 세대가 만나 서로 배우고 보완할 때 사회는 더 건강해진다. 노년의 기쁨은 또한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비롯된다. 소유와 욕망에 매여있던 삶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순간 인간은 오히려 더 행복하다. 단순한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힘은 노년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다. 하루에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늘의 별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노년은 삶의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빛을 선사한다. 그것은 늙음이 아니라 성숙이며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다. 인간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과제를 안고 살아가며 노년은 그 과정의 결실을 확인하는 시기다. 젊음의 시절이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면 노년은 그 열매를 거두고 의미를 음미하는 시간이다. 욕망과 경쟁으로 가득했던 시간은 지나가고 지혜와 성찰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노년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순히 나이든 존재가 아니라 삶의 진리를 구현하는 증인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후세에 남길 가르침을 준비하며 죽음을 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유지한다. 노년은 마치 긴 항해의 마지막 항구와 같다. 거친 파도를 넘어 수많은 항구를 지나온 뒤에 마침내 도착한 곳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정리한다. 그 항구에서 느끼는 평온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에서 비롯된다. 노년은 결코 쇠퇴가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다. 또한 노년의 삶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깊다. 노인의 지혜는 공동체의 유산이며 젊은 세대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나침반이다. 경험이 축적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전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노년을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잃는 손해이다. 오히려 노년은 사회의 중심에 서서 젊은 세대를 이끌어야 한다. 노년의 평온은 공동체와 함께할 때 더 빛난다. 개인적 만족과 더불어 사회적 기여는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봉사와 나눔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은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된다. 노년의 즐거움은 이런 관계적 맥락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 손자와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은 노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든다. 이는 단순한 오락이나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삶을 채워주는 근본적 기쁨이다. 노년이 활동을 멈추고 단절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는 행위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고 참여할 때 노년은 살아있는 시간으로 유지된다. 노년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결국 삶 전체를 긍정하는 태도와 같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빛나게 하는 힘이다. 노년은 또한 자연과의 화해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평온을 경험하는 시기다. 젊은 시절에는 생업과 욕망에 쫓겨 자연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도시의 소음과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나무의 소리, 바람의 향기, 새의 노래를 외면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성찰할 때 비로소 자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숲속을 걷고 산책길을 오르며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거대한 순환 속 일부임을 깨닫는다.
자연은 침묵으로 가르침을 전하고 인간은 그 앞에서 겸손을 배운다. 고독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라면 결코 외롭지 않다. 자연은 인간에게 말없는 위로를 건네며 삶의 불안을 잠재운다. 노년의 평온은 결국 이러한 자연과의 동행에서 비롯된다. 또한 건강은 노년의 모든 기쁨을 떠받치는 기초다.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혜를 지녔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자유를 잃는다. 걷는 발걸음을 게을리하지 말고 근육과 관절을 굳히지 말아야 한다.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지만 규칙적이고 절제된 움직임은 노년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음식 또한 절제와 선택이 필요하다. 입이 원하는 대로 먹는 것은 순간의 쾌락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몸을 해친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절제된 습관은 약보다 강한 치료제가 된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역시 필수적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누리는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정신적 성숙과 사회적 기여도 결국 건강이 뒷받침될 때 빛을 발한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지만 동시에 삶의 완결성을 드러내는 시기다. 젊음의 시절이 힘과 도전의 상징이었다면 노년은 지혜와 성숙의 상징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이는 곧 삶에 대한 모독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경험을 나누며 자연을 받아들이고 건강을 지키는 삶은 노년을 가장 충만하게 만든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또한 노년의 중요한 과제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다. 죽음을 부정할수록 삶은 불안해지고 죽음을 인정할수록 삶은 평온해진다. 따라서 노년은 단순히 쇠퇴의 과정이 아니라 죽음을 성숙하게 받아들일 준비의 과정이다. 노년을 충실히 사는 자만이 죽음을 평온하게 맞을 수 있다. 결국 삶은 태도의 문제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현재를 살면서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노년은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된다. 그것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완성하는 절정의 순간이다. 노년은 불행의 시기가 아니라 성숙과 충만의 시기이며 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성숙의 시작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노년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결국 인간의 삶은 출생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하나의 긴 여정이며 노년은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결승선이다. 그러나 그 결승선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남은 시간을 감사로 채울 때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아닌 평온한 이행으로 다가온다.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며 자연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 배움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삶은 완성된다. 노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이자 가장 성숙한 선물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전체적 의미가 달라진다. 인생은 단순히 젊음과 성취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태도를 유지하며 어떤 마음으로 삶을 완성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다.